카카오가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 발생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죠.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도 보상하겠다 밝혔지만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황미옥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이었죠. 지난 19일에 홍은택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보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검토, 무료 서비스 보상 설립 기준이 없어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하겠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걸린다라고 홍 대표도 얘기했는데 먼저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보상을 받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0월 15일에 거의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하였죠.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카카오톡, 국민 앱인 카카오톡이 먹통이 발생해서 거의 3일 만에야 서비스가 거의 재개가 된 상황인데 이 사태로 인해서 일파만파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럼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유료 서비스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상의 가장 1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계열사별로 보상 방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멜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6일 기준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용권의 만료일을 3일 정도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웹툰과 페이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웹툰, 카카오 페이지, 멜론 서비스 등등 이에 대해서도 웹툰, 웹소설의 열람 기한을 각각 중단되었던 만큼 즉 72시간과 96시간씩 연장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료 아이템과 게임 재화를 지급하겠다라고 대책을 일단 먼저 내놓았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에 KT 아현지사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만 거의 350억 내지 400억 원 정도의 배상을 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훨씬 피해가 크기 때문에 훨씬 보상 액수도 클 것이라 하고 실제로 홍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상 정책을 강도 높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유료 서비스는 그렇고 무료 서비스가 문제인데 우리가 설립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카카오 먹통으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피해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예, 맞는 말씀인 것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중에서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톡 채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서비스냐면은 개인 고객이 가입하는 카카오톡과는 좀 다릅니다. 즉 개인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들이 가입한 업체인데 가입한 서비스인데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카카오톡 톡 채널을 이용하는 분들은 홍보와 마케팅, 심지어 주문까지도 이 톡 채널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멈춰버렸다. 이로 인해서 피해는 가장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보게 되었죠.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보면은 네일숍, 헤어숍 등등의 미용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중단이 발생됐던 것이 주말이었고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황금 시간대인 거죠. 황금 시간대인 주말에 예약이 불가하다 보니 매출이 얼마나 떨어진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고 테이크아웃 포장업체 같은 경우에도 기프티콘 결제가 불가능했다. 배달 대행 업체도 거리 환산이 불가능해서 결제를 불가능했다라고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분들 말씀도 얼마나 피해를 본지도 모르겠다. 정확히 계상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해 입증을 본인이 못하면 보상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받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내가 손해를 배상받겠다라고 모이신 분들이 네이버 카페에만 5천 명이 넘어서는 것 같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집산한 것으로도 지금 700건, 800건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의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려면은 어떠한 위법행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내 손해가 있으며 그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데 네. 카카오의 과실인지 아니면 SK CNC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의 과실인지도 의문이고 손해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이 손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특별 손해다라고 이야기해서 업체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만 배상을 하도록 의무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고객들이 무료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무료 이용자가 그와 같은 큰 손해가 발생할 줄은 우리 카카오로서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건 역시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네. 손해배상 법리에 대입을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손해가 인정될지도 의문이고 인과관계도 입증이 될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히 난항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먹통 당일 온라인에서 SNS에서 화제가 된 사연이 킥보드, 전기자전거 이거 반납을 해야 되는데 먹통이어서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사연들 이런 거는 뭐 쉽게 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중요한 미팅이나 중요한 회의, 업무나 계약에 내가 카카오를 이용하지 못해서 뭐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차질이 생겼다.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에 가입되어 있는 유료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약관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예. 것 같습니다. 약관에서 설비의 장애, 정전, 통신 두절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동 킥보드나 아니면 카카오 택시 T라고 이야기를 예. 하죠. 카카오 T를 이용하는 고객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 이용 가입자들이죠. 네. 이런 경우는 실제로 무료 이용 가입자들에게 배상한 선례도 없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손해, 즉 이와 같은 통신 두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계약도 놓치고 일파만파가 되어서 킥보드의 이용 시간도 수십 시간이 산정되었다. 네. 이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다라고 보아서 손해로 실제로 산정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측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특별 손해로 들어가며 이것까지도 어떻게 인과관계로 들어가지 않겠냐. 만약에 그러한 손해를 막고 싶었다면 유료 서비스를 가입했었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법률 전문가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K CNC 측 그리고 카카오 측 법적 공방이 지루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카카오가 선 보상을 하고 SK CNC의 데이터 센터 화재의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카카오톡의 홍은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용자와 파트너,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보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세우고 있지요. 즉 SK와의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우리 카카오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카카오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인 SK CNC에 있다라고 분명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날 15일 날 화재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SK와 카카오가 실제로 10분가량의 간격을 두고 언제 인지한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네. 책임 소재에서도 이렇게 다른데 앞으로 그 고객들과 심지어 무료 이용자들까지도 피해 보상 요구가 거세진다면은 피해 보상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서로의 귀책 사유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적 공방이 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여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난 2021년 말에 발생한 일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투자 전문 업체를 가장한 업체의 직원들이, 유령 업체의 직원들이 비상장 주식인데 몇 개월만 지나면은 반드시 상장될 것이다라고 네.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투자금을 무려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거되었습니다. 네. 이들은 단순히 수십 명의 모임이 아니라 대표와 회계부장 그리고 교육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4~5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상당한 거짓말을 해서 지금 현재 피해자들만도 200여 명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전 항상 궁금한 게 그럼 자기들이 투자하지 왜 투자자를 모읍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만 190명이고 피해액이 36명인데 36억인데 이게 보상이 가능합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도 실제로 이 비상장 주식 피해자분들과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보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검거하였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당연히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들이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해서 사용했던 계좌 등등의 내용도 사실 굉장히 초라하게 짝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들을 기소하기 이전에 추징 보전 재판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가압류와 비슷한 것인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별다른 잔고가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보상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참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그 돈들을 다 인출해서 빼돌렸다 이 말이고 그걸 추징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예. 결국 잔고에 그들이 투자금을 모았던 잔고에 무엇인가 남아있다면 네. 그보다 다행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비상장 주식 투자가 그렇게 위험한데 요즘 뭐 상장 주식 투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많이 떨어져서 그죠? 수법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좀 유사할 것 같은데요. 사실 결국은 시작은 달콤한 투자의 네. 권유인 거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요즘에 전도 유망한 업체 분야를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드론 업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떠한 의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당신에게만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비상장이나 한 2~3개월이 지나면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정보를 네. 흘려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의심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 심사를 위해서는 소액 주주 비율이 25%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만족이 안 돼서 도달이 안 되어서 당신을 특별히 모집한다. 그리고 네. 이때 꼭 나온 이야기가 있죠. 코로나 이야기 나와야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 설명회를 열고 싶은데 도저히 비대면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아서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 전화로 투자 권유를 나섰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확실히 이야기해 주죠. 이 투자가 설령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금은 반환해 준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투자 권유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말에 속은 일반 서민들은 선뜻 투자 권유를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면은 그들도 연락이 두절되고 그들이 보여줬던 명함에 있는 본사는 물론이거니와 사무실까지도 전부 없는 업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화로 이런 감언이설 하는 거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미옥 변호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